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콜라는 펩시죠. 저번 시간에 13기 극장판 7흑의 추적자에 대한 TMI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상 오늘은 14기 극장판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겠군요. 오늘 알아볼 극장판은 14기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입니다. 우선 천공의 난파선에 대한 TMI를 알아보기 전에 이 극장판을 아직 안 보셨거나 본지 너무 오래돼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난 세계관의 어떤 한 연구소에서는 시사율 80%의 세균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 붉은 샴 고양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단체가 침투했고 그 단체가 세균을 훔치고 연구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테러리스트 단체는 자신들이 세균을 훔쳤다고 인터넷에 떠들어댔고 일주일 안에 다시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했죠. 참고로 이 세균은 기침이나 재채기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될 시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은 더 쉽게 감염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코난은 보라의 삼촌인 정지로가 운행하는 비행선을 타게 됩니다. 그 비행선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비행선이었죠. 정지로가 이 비행선을 만든 이유는 관광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키드를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지로는 이 비행선에 보석을 하나 놔뒀고 그것으로 키드를 유인했습니다. 키드는 정지로를 귀엽게 봤는지 도발에 응해주겠다고 말하며 저녁에 비행선으로 찾아가겠다는 예고장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비행선에는 키드를 잡기 위해 코난을 비롯해 경찰들도 타고 있었고 키드와 정지로의 대결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 몇 명도 타 있었습니다. 정지로는 탑승한 승객들을 위해 비행선 전망대에 전시된 보석을 보여줬고 보석을 지키기 위한 방범 시스템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보석을 다 본 승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미란이는 보석을 다시 보기 위해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망대에는 비행선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이 먼저 와 있었고 보석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는 뭔가 이 승무원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승무원을 붙잡고 당신 뭐냐고 물어봤고 미란이에게 추궁받고 있던 승무원은 사실 키드였습니다. 키드는 이대로 들켜버리면 미란이한테 수십 대 쳐맞고 변사체 상태로 임반장한테 잡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면을 벗으며 자신은 사실 남도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란이는 당황하면서 진짜 도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키드는 진짜 자신이 도일이가 맞다고 말했고 미란이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키드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키드는 미란이가 믿는 것 같아서 다시 승무원으로 변장한 다음 미란이 곁을 떠났고 미란이는 계속 심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정지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붉은 샴 고양이단이었고 그들은 비행선 흡연실에 자신들이 훔친 세균을 뿌려놨다고 말했습니다. 정지로는 당황하면서 경찰들과 함께 흡연실을 살펴봤고 흡연실에는 붉은 샴 고양이단의 것으로 보이는 앰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세균에 대한 사실을 모든 승객들에게 알려줬고 승객들은 충격에 빠져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승객들은 소리가 난 곳을 봤고 기자의 온몸에 빨갛게 발진이 나 있는 걸 발견합니다. 기자는 살려달라고 말하며 승객들에게 다가왔고 미란이는 병균 덩어리가 자신의 근처로 온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이거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안 쓰고 미란이 근처로 가면 바로 뒤지는 거 가능할 것 같네요. 아무튼 쓰러진 기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흡연실에 갔었던 여자 승무원 한 명도 손에 발진이 난 채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승무원이 뭉치한테 기침을 했었는데 뭉치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코난은 애들이 걱정이 돼서 비행선 어딘가에 있을 애들을 찾으러 다녔고 애들을 찾은 다음 뭉치 상태를 봤는데 탐정단 대표 탱커답게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붉은 샴 고양이단으로 보이는 놈들이 비행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비행선 안에다 폭탄을 설치한 뒤 승객들을 인질로 삼았고 코난과 탐정단 애들은 객실에 없었기 때문에 인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일단 폭탄을 해제한 다음 인질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세균이 있는데 굳이 왜 폭탄까지 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코난은 열심히 폭탄 해제를 하고 있었는데 객실에 있던 기자 중 한 명이 개뜬금없이 어린애들이 없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심 눈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존나 머가리 한 대 세게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장미는 탐정단 배지로 코난에게 너네 없어진 거 들켰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붉은 샴 고양이단의 또 다른 동료가 장미의 배지를 뺏고 한 대 때려버립니다. 국보훼손을 했으니 저 새끼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와중에 코난은 모든 폭탄을 해제하고 한시름 놓으려고 했는데 비행선 내부를 싸돌아다니고 있던 탐정단 애들이 붙잡혀버렸고 코난 역시 붙잡혀서 객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코난은 잡혀와서도 여전히 싸가지 없게 굴고 있었고 테러리스트의 두목으로 보인 남자는 싸가지 없는 꼬맹이를 싫어하는지 바로 비행선의 창문을 열고 코난을 던져버립니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모두가 당하고 있는 사이 승무원으로 변장한 키드가 몸을 날려서 코난을 구해냈고 둘은 어떤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코난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다시 비행선으로 돌아가야 했고 남도일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건 다음 헬기로 자신을 좀 데리러 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존나 18살 남고생이 경찰 헬기를 자가용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네요. 아무튼 코난과 남도일로 변장한 키드는 경찰의 헬기를 빌려 탔고 비행선을 추격한 다음 경찰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비행선에 무사히 착륙을 합니다. 키드는 비행선을 둘러보다가 잠시 코난을 불렀고 코난은 키드를 따라가 봤더니 테러리스트들이 전망대에서 연막탄을 뿌리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러고 있는 건 불안감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에다가 세균과 폭탄을 실은 비행선이 오사카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로 인해 오사카 쪽은 대혼란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대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연막이 흩날리고 있는 비행선을 본다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게 분명했죠. 코난이 연막탄을 보자 테러리스트의 목적을 알아내게 됩니다. 테러리스트의 목적은 오사카 근방의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 그 근처에 있는 값비싼 문화재들을 훔쳐
훔쳐서 돈을 얻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코난은 테러리스트들을 하나하나씩 족치기 시작했고 테러리스트들 역시 코난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들이 덤벼봤자 주인공한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모조리 리타이어 당합니다. 코난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의 두목으로 보이는 놈을 제압했고 두목의 핸드폰을 보니 누군가랑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지 말 안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세균을 네 몸에다가 다 발라줄 테다 라고 하니까 두목은 딱히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두목의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부터 얘네한테 치사율 80%의 치명적인 세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몸에 빨갛게 발진이 일어났던 건 오치라는 나무의 진액 때문이었죠. 테러리스트들은 흡연실의 손잡이나 소파 같은 데다가 진액을 발라놨고 사람들의 피부에 그 진액이 묻으면서 손바닥이라던가 팔, 허벅지 등에만 발진이 일어났던 거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 발진이 일어났던 기자는 얼굴과 전신에 발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해보니 아까 테러리스트들의 두목이 누군가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던 게 생각났고 알고 보니 최초 발병자인 기자가 이 모든 사건의 우두머리였던 거였습니다. 코난은 그 우두머리를 찾아서 비행선의 꼭대기로 왔고 두목은 그곳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두목에게 네 부하도 잡혔고 도망도 못 갈 테니 당장 자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목은 잡힌 놈들은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고 인간의 진짜 부하는 아까 코난이 사라졌을 때 테러리스트들한테 어린애들이 없어졌다고 꼰지른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행선 밖으로 나온 건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난을 유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며 코난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빗맞긴 했지만 코난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이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대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코난은 두목을 한눈 팔게 만든 다음 축구공을 준나 부풀려서 다리에 걸치게 했고 그걸로 비행선의 진행 방향을 하늘 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갑자기 진행 방향이 바뀌자 아무것도 안 잡고 있던 두목은 강으로 떨어져 버렸고 객실에서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던 동료들도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대충 마무리되자 키드가 갑자기 승객들 앞에 나타나서는 미란이 손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주고 딴 사람들의 밧줄도 풀어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보석을 챙겨서 사라져버렸죠. 미란이는 사람들의 밧줄을 풀어주고는 키드를 쫓아 비행선의 전망대로 갔고 키드에게 백허그를 하면서 자수해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키스를 해주면 자수를 하겠다고 말했고 달빛 아래서 둘은 키스하려는 모습을 남긴 채 극장판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줄거리 요약은 끝이 났고 이제 청고의 난파선에 대한 TMI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고의 난파선이라는 극장판은 2010년에 일본과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두 번째 극장판 초반에 인성이와 코난이 통화를 하는데 인성이가 오사카에 들르게 되면 저번에 말한 부침개를 사주겠단 말을 해줍니다. 저번에 말한 부침개란 13기 극장판 7회계 추적자에서 말한 부침개죠. 그때 당시 코난이 검은 조직한테 자신의 정체가 들킨 것 같아서 좀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인성이가 위로해주기 위해 오사카에 맛있는 부침개집이 있으니 자신과 함께 꼭 가자고 말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하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행선이 높이 올라가니까 바깥 구경 따위는 절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죠. 네 번째 장미는 여기서도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뭐 도일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미란이가 어렸을 때 비행선 보고 UFO 같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아련해하고 있으니까 장미는 미란이가 공주병이 있는 것 같다고 팩트로 후두를 패줬습니다. 그래서 코난이 좀 띠껍게 쳐다봤고 장미는 코난이 쳐다보든 말든 굉장히 아련한 눈빛으로 자신도 걱정 같은 거 없이 비행선 타고 꿈의 나라로 가고 싶단 말을 하죠. 물론 농담이라고는 하는데 장미라면 꿈의 나라든 천국이든 겁나 환영받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키드가 나오는 네 번째 극장판입니다. 지금까지 세기말의 마술사, 은빛날개의 마술사, 함정들의 진홍가라는 극장판에서 키드가 등장했었는데 이번 청고의 난파선으로 네 번째 등장을 했죠. 여섯 번째 여기서 어떤 기자는 목숨을 걸고 미란이의 팔을 잡습니다. 이 기자는 사실 테러리스트의 두목이었고 미란이의 무력이 있으면 자신들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치모든 자신의 손으로 미란이의 팔을 잡으면 발진이 일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바로 격리돼가지고 자신들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 목숨을 걸고 미란이의 팔을 잡습니다. 미란이가 이때 당시 키드의 정체 때문에 심란해가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진 덕분에 살았지 만약 평소에 미란이 상태였다면 이 기자는 미란이한테 성희롱을 한 죄로 아마 모든 신체가 산산조각 났을 것 같네요. 일곱 번째 코난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 최초로 뭉치한테 훈계를 듣는 인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승무원이 입을 안 맞고 재채기를 하는데 그걸 직방으로 맞은 뭉치가 재채기 할 땐 입 가리고 하는 게 예의라고 말하면서 혼을 내줍니다. 뭉치가 겁나 맞는 말을 하면서 혼을 내니까 좀 새롭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여덟 번째 여기서 여자 승무원이 헐리우드 액션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어떤 기자가 발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여승무원이 세균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데 아까 줄거리 설명할 때도 말했고 극장판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세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라면 그냥 빨갛게 부어오르고 간지럽기만 한 정도일 텐데 이 승무원은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진짜 왜 쓰러졌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얘도 사실은 테러리스트 동료에서 연기를 한 것이다 인데 나중에 묶인 채로 발견됐던 걸 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엄살이 존나 심한 편이다 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가설일 것 같네요. 아홉 번째 정지로는 존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붉은 샴 고양이다니 정지로한테 원한이 있다고 말하자 정지로는 그럼 나만 죽이고 딴 사람들은 다 풀어줘라 라고 망설임 없이 말해줍니다. 이런 정의로운 면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열 번째 여기서 테러리스트가 비행선의 창문을 열어서 코난을 던져버리는데 원래라면 비행선의 창문은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라면 테러리스트가 코난을 잡고 비행선 창문을 열려고 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잠시 당황하며 코난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여전히 미동도 안 해서 민망한 상태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11번째 확실하진 않지만 살짝의 이스터에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코난과 키드가 어떤 섬에 부시작했을 때 키드가 염소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작에서도 나왔듯이 아기 염소를 영어로 하면 키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드가 키드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2번째 한국어 버전만 약간의 더빙 미스가 있습니다. 일본어 버전의 경우 남도일과 키드의 성우가 같아서 둘 다 같은 사람이
녹음하면 되지만 한국어 버전의 경우 남도일의 성우는 강수진 성우님이고 키드의 성우는 신용호 성우님으로 남도일과 키드를 따로따로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남도일로 변장한 키드는 강수진 성우님이 연기를 하셔야 하는데 딱 천공의 난파선만 남도일로 변장한 키드를 신용호 성우님이 더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천공의 난파선에서 남도일 볼 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3번째, 코난은 키드의 은밀한 곳을 만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코난과 키드가 경찰의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비행선 외부에 착륙을 하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날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코난은 키드의 행글라이더를 벗기고 키드의 갈고리 총을 써서 비행선에 자신들을 고정시킬 생각이었는지 키드의 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지는 과정에서 키드의 얼굴이 붉어지고 마지막에 갈고리 총을 찾을 때는 살짝 느껴버린 표정을 보여주죠. 키드는 대체 어디에 총을 숨겨둔 것이며 코난은 대체 키드의 어디 부분을 만진 걸까요? 겁나 쌉 변태 듀오인 것 같습니다. 14번째, 오영사와 신영사는 도일이를 키드로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키드는 남도일로 변장한 채로 오영사와 신영사가 타고 있는 경찰들의 헬기를 빌려 탔고 마지막에 비행선을 타기 위해 경찰들의 헬기에서 빠져나가며 남도일의 변장을 풀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신영사와 오영사는 도일이가 키드라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15번째, 여기 나오는 테러리스트들은 하나같이 총을 겁나 못 쏩니다. 비행선 안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코난을 잡기 위해 총을 겁나 쏴짓기인데 단 한 발도 못 맞춥니다. 대체 총을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칼 들고 근접전하는 게 나았을 것 같네요. 근데 7일의 추적자에서도 검은 조직들이 헬기에 달린 기관총으로 코난을 한 발도 못 맞춘 걸 보면 그냥 코난이 총알을 피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6번째, 이 극장판 내내 유명한은 잠만자입니다. 애초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초반부터 아무것도 안 하던 유명한은 맥주에 담긴 수면제 때문에 비행선 안에서 세균이 퍼지든 사람들이 인질이 되든 폭탄이 설치되든 계속 잠만 쳐자고 있습니다. 리얼 잠자는 유명한이 되었네요. 17번째, 처음 보는 형사님이 등장하십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진짜 목적이 문화재를 훔치는 것이란 걸 알게 된 코난은 인성에게 연락해서 빨리 문화재를 지키라고 말했고 인성이는 근처에 있는 형사님을 데리고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인성이가 데리고 간 형사님은 왕불상이라고 하는 형사님이었고 이름처럼 진짜 불상처럼 생기셨습니다. 존나 특이하게 생겨서 원작에도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18번째, 박사님의 말장난 퀴즈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원래 박사님의 말장난 퀴즈는 극장판 시작할 때쯤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마지막쯤에 나오더라고요. 19번째, 정진하고 임반장은 키드를 잡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아시겠지만 키드가 미라니만 풀어주고 보석을 들고 사라져버립니다. 미라니는 손이 묶인 사람들을 한 명씩 풀어주기 시작했고 임반장과 정진호는 미라니가 손을 풀어줬을 때 바로 키드를 쫓아갈 법한데 쫓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객실에서 쉬어요. 제가 봤을 때 얘네는 키드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키드를 쫓는 과정이 좋아서 그냥 키드를 쫓아다닌 것 같아 보입니다. 개변태들 같네요. 20번째, 이번 쿠키 영상은 꼭 봐야 합니다. 원래 코난 극장판은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 나오는 쿠키 영상이 무조건 있는데 보통은 이 쿠키 영상은 안 봐도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쿠키 영상은 안 보면 극장판 내용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어서 꼭 봐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극장판을 극장에서 봐가지고 쿠키 영상을 안 보고 가셨다면 키드와 미라니가 불륜관계가 됐다 라는 걸로 착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1번째, 쿠키 내용은 키드가 도리라면 안 할 것 같은 변태짓을 하는 바람에 미라니에게 정체가 들키게 되고 키드는 정체가 들키자 웃으면서 자신은 탐정이 아니라 도둑이라 말하며 미라니의 손에 보석을 끼워주고는 가버립니다. 뭔가 이 극장판의 진짜 주인공은 키드인 걸로 보이네요. 22번째, 극장판 1기에서 6기까지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지 이번 14기 극장판도 꽤 잘 만든 편에 속합니다. 원래라면 폭탄이 터지는 걸 막고 범인을 알아내는 게 코난의 극장판 클리셰인데 이번 극장판은 왜 폭탄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폭탄을 설치한 장소가 왜 이곳인지 등등을 추리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23번째, 들어보니 여기서 나온 테러리스트 집단이 붉은 샹 고양이단이 원래는 검은 조직으로 나올 뻔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보급형 로켓단 같은 놈들인 붉은 샹 고양이단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23가지 정도가 14기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에 대한 TMI인 것 같습니다. 코난 극장판은 1기에서 6기까지만 명작이고 그 이후로는 별로다 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13기와 14기 극장판은 1기에서 6기 극장판과 비교했을 때 별로일 뿐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꽤 잘 만들었고 재밌는 극장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항상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